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공에 절실했고 누구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매일 하루 한 끼, 8시간 운동, 수십 차례의 성형을 감내하면서 다시는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성공을 향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왜 그토록 절박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윤추양. 2001년 당시 그녀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윤추양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라는 단어에 익숙했는데요. 도박에 빠진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 학업 중인 남동생까지 집안의 모든 부담이 그녀에게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6학년을 마지막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세상의 거친 현실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외모만큼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무기로 삼기로 결심하는데요. 생계를 위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며 밤낮 없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후원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덕분에 수입은 나쁘지 않았지만 감정적인 소모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옛 연인을 따라 한 재벌가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시골에서만 자라온 그녀에게 그날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급 샹들리에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 구김 하나 없는 정장과 드레스, 여유로운 말투와 태도까지. 그 모든 상황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성공해서 어떻게든 이 현실을 바꿔야겠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아무런 배경도 없는 자신이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외모와 체형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끼, 그것도 고작 빵 하나, 계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운동에 쏟아부었죠. 8시간씩 이어지는 고강도 훈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윤추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이후 유흥업소에 들어가 공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해진 조건은 거의 없었고 외모와 태도만 갖춘다면 누구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윤추양은 단 2달 만에 업소 내에서도 최상위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매일같이 새로운 손님들이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연애를 제안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월 수입은 기본 2천만 원. 여기에 개인적인 보너스까지 더해지면서 큰 돈을 벌게 됐죠. 하지만 윤추양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기적인 수입이 아닌 완전한 인생 역전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세운 목표는 3년 안에 5억, 5년 안에 10억을 벌어 25에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의 수입은 단지 시드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곧바로 그녀를 찾아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윤추양은 단 3초 만에 결정을 내리는데 사랑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자친구가 다른 부유한 여성과 사귀는 거란 윤추양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그녀에게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나도 그들과 같은 세계에 갈 수 있다. 하지만 더 빨라야 한다. 그녀는 곧바로 3개월간의 자기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화술과 예절 교육을 받았고 패션 감각을 키우기 위해 스타일링을 공부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외모에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수술대 위에서 수백 번의 성형을 받았는데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죠. 돈 많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는 것. 변신을 마친 윤추양은 곧바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녀가 거리를 지나가면 고급 승용차가 멈췄고 파티에 초대되면 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연애를 위한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계산적이었고 철저했죠. 그녀가 원한 것은 시간 낭비 없는 가장 빠른 돈벌이였습니다. 그녀는 연애라는 형식을 빌려 남성의 집에 들어갔고 혼자 남는 틈을 타 값비싼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명품 가방, 전자제품,
심지어 프린터와 냉장고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죠. 일주일에 수십만 위안, 하나로 약 수천만 원이 손에 들어왔고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윤추양은 자신의 방식이 계급 상승의 지름길이라 믿고 있었죠. 그녀는 과감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윤추양은 연애라는 이름의 수단을 이용해 새로운 남성을 만날 때마다 언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부터 계산했습니다.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고 마침내 집에 초대받는 그 순간을 위해 말투 하나, 표정 하나도 연습해두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녀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성이 외출한 틈을 타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챙겼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는 물론이고 노트북, 스마트폰, 프린터, 심지어는 대형 가전제품까지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팔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가져간다. 그녀의 원칙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총 8명의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그들의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은 금액은 무려 100만 위안, 하나 2억 원이 넘었죠. 놀랍게도 그 누구도 그녀를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남성들에게는 수십만 위안의 손해쯤은 체면과 번거로움 앞에서 쉽게 잊히는 일이었습니다. 윤추양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30명만 더 만나면 내 목표는 끝이야. 그리고 그렇게 9번째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남성 역시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였습니다. 윤추양은 그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빠르게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는데요. 남성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 다음 날 아침, 남성이 출근하자 윤추양은 평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장식장을 살피며 그녀만의 작업을 진행하던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남성은 직장에서 영상을 확인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곧바로 자신의 물건을 손에 들고 나르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윤추양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당장 모든 물건을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추양은 곧바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는 일단 신고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윤추양은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피해 남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고요한 침묵과 텅 빈 것일 뿐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명품 가방, 시계, 가구 일부까지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윤추양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날 아침 함께 식사를 하자며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만이 그의 휴대폰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허탈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 순간 윤추양이라는 이름은 단지 연인이 아닌 도둑으로 각인되었고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남지 않았죠. 결국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과 그녀의 연락처, 이동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윤추양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조용히 체포되었고 경찰의 질문에도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더욱 놀란 것은 그녀의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그녀의 계좌에는 약 200만 위안, 하나 4억의 잔고가 있었지만 소비 내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위안, 하나 약 10,000원 정도 수준의 외식비, 간단한 배달 음식료, 대중교통비 사용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명품이나 사치품 구매 흔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대부분이 철저히 절약한 흔적들이 보였죠. 왜 그렇게 큰 돈을 벌고도 소비하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윤추양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잠깐의 소비로 목표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써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아예 가난에서 벗어나려 했던 거예요. 그녀는 화장품조차 직접 사지 않고 매장에서 샘플을 이용해 화장을 했으며 무료 체험이 가능한 서비스만 찾아다녔습니다. 적게 쓰고 더 오래 모으자는 철학 아래 그녀는 도둑질조차도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경찰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앉은 이 여성이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극단적인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이상한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놀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죄를 저질렀고 번 돈은 또다시 철저히 아껴가며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절도 그 이상의 그녀가 견뎌야 했던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윤추양은 어릴 적부터 외모로 인해 수많은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눈에 띄는 외모는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동급생들에게 질투를 샀고 성인이 되자 남성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계의 신호였습니다. 한 여성 경찰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왜 그냥 부자 남성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 생각은 안 했냐? 고 말이죠. 윤추양은 조용히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나 결혼 같은 감정에 기대어 살아가기엔 세상이 너무 현실적이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안정을 얻는 삶은 그녀가 겪어온 삶과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한쪽만 노력해서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드라마에서처럼 누군가가 날 구해주는 일은 현실엔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쥐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보다 확실한 건 돈이고 안정보다 절실한 건 통장 잔고였습니다. 범죄는 분명 잘못된 길이었지만 그녀는 그 길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8건의 절도, 피해 금액 100만 위안, 하나로 약 2억 원 이상. 윤추양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후회나 자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감 중에도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신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3,000위안, 한화 약 60만 원짜리 구두의 배송지를 고향 집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수감 중이라도 물건만은 받아야 한다는 어쩌면 집착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절박한 여성 범죄자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윤추양 본인은 그렇게 불리는 것도 싫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그냥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의지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분명한 잘못 속에서도 한 인간이 처절하게 살아남고자 했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잘못됐지만 그 절실함만은 가볍게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윤추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녀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돈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